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바구니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장바구니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세 가지 장바구니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걸 모르던 시대에는 장바구니는 뭐냐면, 일단 요런 장바구니가 있고, 그리고 요만한 장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장바구니는 당연히 많이 담을 수 있고, 이 작은 장바구니는 당연히 적게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가야 되는데, 쇼핑을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날 내가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그냥 큰 장바구니 당연히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당연히 쇼핑을 적게 할 거면 이런 장바구니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내가 적게 볼 줄 알고 작은 장바구니 들고 마트를 갔는데 막상 보니까 많이 담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작은 장바구니 들고 가면 당연히 낭패를 보겠죠? 그렇죠?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를 딱 들고 왔더니 막상 쇼핑을 하려니까 물건을 아주 조금밖에 안 담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큰 걸 담을 필요가 있다 없다? 큰 걸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즉 제가 정적 할당은 뭐라 했죠? 사전 신고자라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쨌든 뭐예요? 사전 신고 제도로 가는 거다. 아이고.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사전 신고 제도. 그러니까 배열을 몇 개 담을지는 개발자가 미리 정하는 건데,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게 담았으면, 적게 잡았으면 그냥 적게 끝나는 거고, 많이 담았으면 많이 담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배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뭐 고객이 많이 입력할 것 같으면 아싸리 이렇게 잡아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둘 다 문제점이 뭐예요? 얘는 이제 많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막상 하니까 2명밖에 안 쓰네? 그럼 내 메모리 낭비가 있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막상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고객이 10명 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은 단순하게 뭐다? 유연하지 못하다.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요? 동적 할당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동적 할당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일단 쇼핑하기 전에는 장바구니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쇼핑을 하기 전에 일단 가서 뭘 할 수 있다? 가서 이제 견적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장을 많이 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다시 사실 현실세계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바구니를 당연히 가져와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가 필요하겠네? 얼마큼? 요 정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즉시 허공에다 장바구니를 딱 하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랑, 그리고 조그만 장바구니, 큰 장바구니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냥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왜냐면 이런 장바구니가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떤 면에서 얘가 더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되니까 이게 더 편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결국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결정장애라는 걸 갖고 있어요. 결정장애. 쉽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크기는 결국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장바구니, 큰 장바구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에는 개발자가 정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nt arr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int arr 1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발자가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개발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자, 개발자는 나는 10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는데, 근데 딱 이렇게 하고 보니까 메모리를 덜 쓰는 거죠.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1000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10이면 충분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료 구조는 개발자가 선택 장애로부터, 즉 결정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아주 좋게 도와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오직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의 뭐다?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뭐 인도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긴 하잖아요. 그죠? 뭐 인도 가보면 뭐 아직도 뭐 빨래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의 최하층 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 사회처럼 어쨌든 내 신분이 정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선택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얘는 이제 얘가 동적 할당에 대해 그러니까 대충 상황 보고 내가 필요하겠네? 이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겠네 하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건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적 할당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공유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서 여기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마트에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섣불리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수가 없고 일단 얘가 다 돌아다녀야 돼요. 얘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물건이 어떤 게 필요한지 다 돌아보고 나서 만약에 많이 살 건지 또는 적게 살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점쟁이처럼 야 오늘은 내가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한 요 정도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뭘 할 수밖에 없다?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정도 필요하겠네 요 정도 필요하겠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는 오직 몇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어요. 얘도 동일해요. 얘도 메모리가 딱 한 번, 그러니까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 결정되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만들면 얘는 결국에는 다른 장바구니인 거예요. 얘는 다른 장바구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장바구니를 여러분들 두 개 만들기 귀찮잖아요. 하나 만들 때 그냥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뭐예요? 판단을 유보시킨 거지 언젠가는 판단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최적은 고객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몇 명 입력 받을래요? 하고 물어봐서 그대로 딱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선택을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한테 그 선택을 그냥 미룬 것 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도 이런 선택을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한번 정해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당연히 고객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요만큼의 메모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측이 틀렸던 거죠.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더 큰 걸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큰 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녀석을 어떻게? 여기다 옮겨 담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생각 안 했을 때? 현실 세계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자 상상을 해볼게요. 가장 좋은 장바구니는 결국에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개발자도 고객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장바구니 입구가 있다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장바구니는 사실 엄청 크지도 않고 리모컨처럼 실제로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여러분이 딱 얘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마트로 가요.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여기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건을 넣으면 알아서 여기에 공간이라는 게 생기고 그 물건이 여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연결된다? 줄이라는 게 실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마트를 돌아다니다가 또 여기에 물건을 딱 집어요. 물건을 딱 집습니다. 물건을 딱 집고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 들어간다? 여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마트를 돌아다니다가 또 물건을 또 집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여기에 또 물건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선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뭐 이어진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뭐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이거? 얘만 사실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으면 여러분들이 대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다? 자, 레고 블럭을 뭐 우리가 레고 블럭이 엄청나게 많다 했을 때 있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이거는 무한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자, 건물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자, 어떤 배열이 있는데 배열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배열 이 정도의 배열이 있으면 넘치지 않죠. 그런데 자, 면적은 충분한데 갑자기 요런 공간이 있을 때 갑자기 요런 배열이 갑자기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일단 이 배열 때문에 이 공간을 삐져나가 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 특성 때문에 얘는 어쨌든 요렇게 잡히면 10개 잡히면 이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 공간 하나하나를 자르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이 배열 하나하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적절하게 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 뭐가 가능하다? 사실 선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몇 개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히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거다?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얘가 왜 좋아요?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선택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넣고 싶다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면 알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이.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 단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이 무식하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공간 생겨도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자, 이런 카트가 있다 해봅시다. 이런 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트는 뭐예요? 칸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열로 잡았으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칸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터 변수를 딱 가지고 왔어요. 어떤 포인터 변수를 딱 가지고 와서 8바이트짜리가 자, 얘 뭐예요? 걔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0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렸다 여기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얘가 가리키는 곳을 여기면 얘의 너비가 5m라면 10m 위치로 가면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m 위치 가면 세 번째 공간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공간 나오려면 15m가 가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5칸이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5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00칸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8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을 순서대로 다 거쳐야 될까요? 아니죠. 얘가 108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 순서대로 거치는 게 아니라 108동의 주소만 알면 뭐 한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만들었던 요런 마법의 장바구니는 어때요? 요런 장바구니 요건 어때요? 여러분들? 얘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명확하게 말하자면 순서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순서 자체가 없고 랜덤으로 얘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순서가 없어요. 그 순서를 누가 정해준 거예요? 개발자가 정해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뭔가 주소값을 넣어놓고 그 주소가,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놓고 얘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다음 녀석 그냥 가르쳐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주소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다? 당연히 1등으로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1등 갈 수 있어요. 1등을 통해서 2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3등도 가능해요. 그런데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링크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연결 리스트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단 뭐예요? 사실 유연하긴 한 거예요. 왜요? 무한히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느리냐면 접근이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려면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고 다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적절한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실제로 연결 리스트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요 링크드 리스트는 요게 하나예요. 박스가 지금 얘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얘가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이 하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자, 두 개는 못 만들까요? 사실 두 개도 가능합니다. 두 개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가리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 형태라고 하거든요. 트리 형태. 이런 트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검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0.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 그거는 이제 사실 자료 구조를 통해서 초고속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검색이 되는 게 그냥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검색이 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알려드릴 건데, 자,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사람 입력받을 때 고객한테 지금 너 몇 명 입력받을래?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 안 하고 다짜고짜 그냥 입력부터 받는 거예요. 고객이 뭐 누를 때까지? 0 누를 때까지. 0 입력하기 전까지 누를 때까지. 그래,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된다? 말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말록을 한 번에 여러 개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받은 다음에 말록으로 받은 다음에 요 사이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요것만 할 줄 알아도 자료 구조의 기초는 다 뗀 거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요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나중에 혹시라도 정보 처리 기사 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보 처리 기사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실기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처기 따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 개념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